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는 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열심히 피하면서 오히려 혈당을 더 치솟게 만드는 음식들을 모른 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흰쌀밥이 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확인했고 환자들에게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85세, 40년 넘게 당뇨 환자만 연구한 박명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부터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환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제가 발견한 이 간단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 역시 당뇨를 앓았습니다. 45세, 과로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당뇨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저도 설탕을 끊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고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밤새 졸음과 싸우며 논문을 읽고 아침에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 보니 몸은 점점 나빠졌고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온 92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약만 권하시나요? 선생님도 약 드세요? 그 질문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약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음식이 약이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권위에 안주해 있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저는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는 것, 과일 종류와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5.8, 공복혈당 110 이하로 유지하고 있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실험했고 그 결과를 오늘 공유합니다. 그중 다수는 이미 혈당약을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신다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지치셨나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처음엔 저도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직접 환자들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 식사 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대응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상승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먹는 양배추찜, 과일 선택, 간식 조절.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당화혈색소를 1에서 2 이상 낮추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2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식사 순서만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약물 변화 없이 오직 식사 순서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1.2 낮아졌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맞먹는 효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흰 쌀밥 대신 현미 혼합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양배추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를 먼저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밥 종류와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백세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혈당 관리는 단순히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혈당 관리법과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 매일 먹는 주식이 혈당 폭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흰쌀밥입니다. 의외죠?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데 매 끼니마다 먹는 밥이 설탕보다 위험하다니요. 하지만 사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5 이상으로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고 인슐린 저항을 높이기도 합니다. 혈당 지수란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설탕의 혈당 지수는 약 65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음식을 하루 3번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세 김영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어르신은 당뇨 진단 후 설탕과 과자를 끊고 규칙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흰쌀밥을 3끼 드셨습니다. 혈당을 측정했더니 식후 혈당이 무려 250까지 올랐고 약을 늘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철 어르신에게 밥의 종류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쌀밥이 나쁠 리가 없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죠. 그래서 저는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흰 쌀밥과 현미 혼합밥을 각각 먹고 혈당을 측정했더니 현미 혼합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40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현미 50% 혼합밥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질겨도 익숙해지면 포만감도 커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아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발화현미, 보리, 귀리 등을 혼합해 부드럽게 지으시면 좋습니다.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더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흰밥 대신 잡곡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율무, 기장, 수수, 차조 등 다양한 잡곡을 섞어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밥과 함께 해조류, 나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의 양을 줄이고 반찬의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흰쌀밥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현미 혼합밥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혈당 관리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흰 식빵, 아침 한 조각이 설탕보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흰 식빵입니다. 바쁜 아침 간편하게 한 조각 먹는 흰 식빵이 혈당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나요? 흰 식빵은 혈당 지수 90 이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거의 없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식빵은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빵에 잼이나 꿀을 발라 먹기 때문에 혈당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65세 정은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니 2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빵이 이렇게 혈당을 올릴 줄 몰랐어요. 커피에 설탕은 넣지 않았는데도. 제가 은자 할머니와 함께 식빵을 통밀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아보카도와 달걀을 곁들여 먹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80에서 140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같은 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통밀빵만 먹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빵 대신 통밀빵, 귀리빵을 선택하세요.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잼 대신 견과류 버터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아침 식사로 빵을 선택할 때도 전체 식사 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빵만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 삶은 달걀, 아보카도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 달걀, 그릭 요거트 등을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곡물빵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정제된 밀가루가 주 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원료가 밀가루가 아닌 통밀가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색이 갈색이라고 해서 모두 통밀빵은 아닙니다. 일부는 카라멜 색소를 넣어 색만 갈색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혹시 편리함 때문에 흰 식빵을 드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는 통밀빵이나 삶은 달걀, 채소 등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혈당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 씹지 않는 과일은 독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 주스는 마치 설탕물과 다름없습니다. 100% 과일 주스도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섬유질 없이 당분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이런 이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 한 잔의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3-4개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68세 송종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공복 혈당은 계속 높았고 당화 혈색소도 8.0을 넘었습니다. 종원 어르신은 의아해하셨습니다. 설탕도 안 넣은 오렌지 주스인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대신 작은 오렌지 하나를 통째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비교 측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셨을 때는 혈당이 80이나 올랐지만 오렌지를 통째로 먹었을 때는 30 정도만 올랐습니다. 종원 어르신은 이 결과를 보고 즉시 오렌지 주스를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주스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뿐만 아니라 빠른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물에 녹은 당분은 몇 분 만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반면 통과일은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급 등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시고 하루 한 번 8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또한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처럼 GI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일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당분 흡수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과일을 먹는 시간입니다. 식전이 아닌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드실 때 치즈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주스로 마시시나요? 아니면 통째로 드시나요? 오늘부터 주스 대신 통과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꼭 식후에 적당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 한 줌이 설탕 몇 숟갈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와 같은 건과일은 건강한 간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등은 수분이 제거되며 당 성분이 농축됩니다. 작은 양에도 당분이 매우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생과일의 당은 수분과 함께 희석되어 있지만 수분이 빠진 건과일은 당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줌과 건포도 한 줌은 같은 양의 당분을 가지고 있지만 건포도는 훨씬 작은 부피에 더 많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 간식으로 말린 바나나를 즐기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식후 졸림과 피로를 느꼈고 검사 결과 혈당이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말린 과일이 나쁜가요? 광고에서는 건강식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명자 할머니와 함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말린 바나나 한 줌과 생바나나 반 개를 각각 먹고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말린 바나나는 식후 혈당을 110이나 올렸지만 생바나나는 50 정도만 올렸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이제 말린 과일은 피해야겠네요. 사실 말린 과일이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과일 100g과 말린 과일 100g을 비교하면 말린 과일의 당 함량이 35배 정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한 스푼은 설탕 3티스푼과 비슷한 양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로 대체하시고 되도록 저당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베리류, 토마토, 자몽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양을 제한하세요. 베리류는 반컵,
큰 과일은 4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간식이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들입니다. 건강간식이라고 과신하지 마시고 무가당 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말린 과일에는 당분을 추가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말린 망고, 말린 크랜베리 등은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과일을 소량 말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이 꼭 필요하다면 매우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건포도 5알과 아몬드 10알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심한 분들은 말린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말린 과일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내일부터는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과일을 소량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식후에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튀긴 음식, 바삭한 유혹 뒤에 고혈당.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은 달지 않으니 당뇨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튀김은 전분, 기름 조합으로 혈당도 올리고 인슐린 저항도 유발합니다.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도 영향을 줍니다. 튀김 옷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더 쉽게 흡수됩니다.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66세 최순덕 어르신은 튀김은 단맛 없으니 괜찮겠지 하며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튀김 오징어와 튀김 만두를 좋아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놀라셨습니다. 튀김이 혈당을 이렇게 올리는 줄 몰랐어요. 단 음식도 아닌데. 저는 순덕 어르신과 함께 식후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찐 만두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 정도 올랐지만 튀긴 만두를 먹었을 때는 120이나 올랐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즉시 튀김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바삭한 맛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네요. 튀김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산화된 기름 때문입니다.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기름은 유해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외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구이나 찜 요리로 바꿔보세요. 감자튀김 대신 구운 단호박, 고구마칩 등이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찜 요리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지방을 공급합니다. 또한 조리 온도도 중요합니다. 고온보다는 중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유해 물질 생성을 막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튀김옷을 입힌 음식은 흰 밀가루 함량이 높아 혈당에 특히 해롭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꼭 먹어야 한다면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식 시 튀김 요리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튀김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혹시 단맛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혈당 관리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40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병은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흰 쌀밥 대신 현미 혼합밥을 드세요. 둘째,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셋째,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넷째,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다섯째,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화 혈색소 7.5를 6.5로 그리고 더 나아가 5.5로 낮추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 85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이가 많다고 오래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에도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흰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점심에는 흰 쌀밥 대신 현미 혼합밥을 드세요. 간식은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로, 튀김 대신 구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을 드렸길 바랍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을 완전히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단백질 섭취의 핵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당뇨에 가장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레시피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서부터 바꾸시겠습니까? 85세 노인의 경험담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